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친환경 연료 추진 연구 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친환경 선박 개발에 있어 개발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또 개발 비용과 어떤 부담 경감을 위한 국제 공동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해상 테스트 베드의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IMO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선박의 생일 주기를 25년 이상으로 볼 때 개별 선박 기준에서는 7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이 개발되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EXI가 마련되었고 이제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국 환경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도 운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해운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 대응 기술 개발을 단순히 규제 대응 기술 개발 측면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산업의 발전 혹은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O에서는 환경규제 로드맵에 따른 중단기 조치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은 저희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존선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한꺼번에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연료나 엔진을 어떤 개조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들, 또 선상에서 CO2를 포집하는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은 기술 자체의 성능, 그 우수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선박에 적용했을 때 충분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발된 각각의 기술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를 포함한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지난 10수년간 선박의 운항 효율을 향상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박의 속력을 낮춰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항로를 최적화하고 선박의 선수, 선미 부분에 트림을 주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선체를 얼마나 더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만들 것인가, 또 공기윤활 장치 같은 거 활용해서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들, ESD 같은 새로운 부가물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NG 추진선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배터리를 활용하는 기술, 또 선박 폐열을 활용하는 기술도 시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는 최대 20%에서 20% 조금 넘는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IMO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50%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나 추진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측면의 패러다임트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배터리나 연료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등은 곧바로 대형 선박에 적용하기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형 선박에 우선 기술을 적용하고 실해역에서 운항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경제성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형 선박에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친환경 선박 기술은 소형 선박에서 실증이 돼서 중대형 선박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연안에서 주로 운용되는 소형 선박 시장과 대형 선박 시장 또 산업을 동시에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육상 차량과 다르게 선박의 경우 굉장히 큰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곧바로 자동차처럼 연료전지나 배터리만으로 가는 대형 선박을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의 어떤 경제성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를 화석연료와 함께 연소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어떤 사용을 위해서는 수소나 암모니아와 같은 연료의 특성을 고려한 연료 저장 탱크라든가 연료 공급 시스템, 또 연소 기술, 후처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료의 저장과 관련해서 수소는 저장 밀도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선박에 적용했을 때 화물 공간을 잠식할 수 있는 8배 이상의 큰 연료 탱크를 요구하게 되고요. 또 액화시켜서 저장하려고 하면 지금도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LNG가 섭씨 마이너스 162도 정도에서 액화가 되는데 수소는 섭씨 마이너스 253도까지 냉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탄소광에 대한 취성이 있는 문제도 있고 암모니아는 부식성과 독성이 있어서 비료의 원료로 쓰면서 100년 이상 활용한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박 연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용 연료전이나 배터리, 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선박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결국 지금의 기계식 추진 시스템이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톤 운동에 따른 운동 에너지를 축을 돌려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에너지로 곧바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기계식 시스템을 선박용 연료전이나 배터리, 혼수 엔진,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 기관이나 태양광 발전 장치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 전동기, 모터로 전달을 해주고 모터에서 다시 프로펠러를 돌리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의 접목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에 기존 선박과 달리 엔진의 위치라든가 추진 동력원이 되는 배터리 연료전지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또 굴뚝이 연돌이라고 불리우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굴뚝도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진 동력원 관점에서 선박에 무탄소 연료 혼수 엔진을 사용할 것이냐 배터리나 연료 전지를 사용할 것이냐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추진 시스템 자체를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핵심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또 그러한 기술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왔던 선체의 어떤 효율 향상 기술을 계속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으로 기술 개발이 전개될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 주기 관점에서는 다양한 추진 동력원, 추진 시스템 구성 기술들이 개발된 후에 실제 선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화돼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시험평가, 형식적인 기준은 물론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국제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과정에는 개발된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요구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통 이제 해상 실증 과정에서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해상 실증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선박에 적용해서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품 개발과 수출에 요구되는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IMO가 리카르도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선박 개발에는 약 한화 12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중 70% 가까이가 개발된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 평가와 실증 과정에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기술은 반드시 실용화가 되어야 되고, 실용화를 위한 해상 실증 또 트랙 레코드 확보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서부터 소형 선박에 다양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실외역을 운항하는 과정들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성급의 이급 기준이라든가 형식 승인 기준, 또 법제도 개선, 국제 표준화의 그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해상 실증 선박의 건조와 활용에는 설계와 개발에 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 비용도 작으면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백억 원, 하나로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보시는 그림은 트럭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싣고 이동을 해서 소켓에 연결만 하면 곧바로 전력을 공급해서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는 소형 카페리에 대한 개념들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전기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3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수십억 원 이상의 실증 선박 개발, 활용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에서 부담하기에 이런 실증 과정에 소요되는 선박 개발이라든가 설계의 비용,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느냐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부스트업, 활성화하고, 또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후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하고 또 시장에 판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와 크리스는 이러한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한 번에 모아서 선박에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KGTB, K 그린십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친환경 선박 해상 테스트베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배터리, 혼소 엔진을 해상에서 실증하고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선박으로 추진 동력원뿐만 아니라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는 다양한 추진 전동기, 인버터, 컨버터, 추진 제어 시스템을 한 번에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KGTB의 일반 배치도 제너럴 어레인지먼트인데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추진 동력원 기술과 추진 시스템 기술을 조합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해상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이유는 기업과 기관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IMO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준비 기금이나 준비위원회, IMRB죠. IMRB와 연계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공동 연구 플랫폼으로서 제안을 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 실증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 표준화라든가 IMO 의제화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개발된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또 핵심 인력을 교육하는 용도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은 소형 선박부터 시작해서 대형 선박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중소선박시장과 대형선박시장 또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보급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 개선과 표준화와 연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상 테스트베드 KGTB의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크리소는 IMO 차원의 해양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 과정에 있어서 핵심 연구 개발 인프라인 KGTB의 공동 활용과 연구를 제안하는 의제 문서와 정보 문서를 지속적으로 IMO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